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상품 솔루션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정 니즈를 위한 특약 보장 선별 제한하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제한할 수가 있겠지만 상품의 아닌 보장의 내용, 특약의 보장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고객들에게 제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암보장이나 3대 질환, 물론 여기는 암도 포함이 됩니다만 포괄적으로 3대 질환. 그래서 암, 뇌질환, 심장질환과 관련된 집중 보장. 자, 이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관련된 그런 보장들도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 니즈에 선별적으로 맞춰서 보장 제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보장과 관련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을 만났는데요. 고객님께서 기존에 암보험이 있으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갖고 있는 암보장이 좋은 상품입니다. 과거에 지금은 소외감이 있지만 일반암이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가입했던 보험 상품이라고 하면 더 폭넓게 더 큰 금액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갑상선암이라든가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들을 만약에 2001년도에 가입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소외감이지만 과거에는 일반암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꽤 좋습니다. 그러면 제한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보장 금액을 보셔야 되겠죠. 기존에 고객님께서 가입하고 계셨던 보험 금액은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이 최대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암 조기 발견들의 확률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게 되면서 암 환자가 수령해가는 보험금의 사이즈도 사실 커진 게 맞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별로 최근에는 누적 한도로 1억까지 보장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보장 금액 자체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고객님들한테 여쭤보셔야 되는 거죠. 고객님이 갖고 계신 기존의 암보험은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암보험이었지만 제가 제안해드리는 이 암보험은 1억짜리 암보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끔 보장 금액을 키울 수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암보장과 관련해서는요. 기존의 암보험 같은 경우는 최초 1회한 진단비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추세는 입찰 내지는 재진단까지 지급하는 보장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객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고객님이 갖고 계신 암보험 같은 경우는 한 번 주는 암이지만 지금 제가 제안해드리는 암은 두 번, 세 번, 네 번 고객님이 암에 걸리실 때마다 계속적으로 진단비를 지급하는 암보험이다. 고객님 앞으로 암이 걸려서 생존하시는 생존기간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늘어나는 기간 동안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재발의 위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암보장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해드린 게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라도 상품 어떤 보장에 대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고객들한테 그 니즈에 맞게끔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런 특약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암 직접 치료 입원 보장 같은 경우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이런 보장 내용들이 없었죠. 그냥 수술비나 암 수술비나 암 입원비 정도만 있었던 게 대부분의 과거의 암보험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다양하게 암 관련 특약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고객들에게 선별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또 니즈 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조직 검사를 받지 않냐고 임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특약 같은 것들이 매우 유용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까지도 고려하셔서 이렇게 암 보장에 대한 특히 이 암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암 보장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3대 질환 집중 보장 관련해서 기존에 뇌질환이라든가 심장질환과 관련된 보장이 없으신 분들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갖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장 금액을 키워야 된다든가 아니면 보장의 범위가 넓어졌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3대 질환 집중 보장하는 상품들을 추가적으로 제안해 주실 수 있겠죠. 이런 3대 질환 집중 보장은 단품으로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보장 특약으로서도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상품 자체로도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측면까지 고려하셔서 보장의 폭들을 넓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 쪽에서는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또 특정 뇌혈관 질환,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특약들이 계속 분화돼서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제안하게 될 때는 이렇게 특약 하나하나를 모아서 고객들에게 제안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유장애 보장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인식이 좀 아직까지 낮으신데요. 자, 상해
혹은 재해, 그 다음에 질병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있게 되는 장애도 꽤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자, 물론 다치게 돼서, 크게 다치게 돼서 뭐 손목이 절단이 되거나 아니면 영구적인 어떤 후유증이 남아서 불구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될 수 있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도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위암 환자들이 위암이 발생하게 되면 위를 절제하는 위전 절제술이라는 걸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위암은 질병으로 시작된 거죠. 자, 질병입니다. 그런데 위전 절제술을 받게 되면 위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식도와 소장을 연결해서 거기서 부풀어 오르게 되면 그 소장이라고 하는 부분의 일부분이 위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위전 절제술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전 절제술을 받게 되면 장애율이 50%가 됩니다. 자, 그럼 50%의 장애율,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후에 장애 상태에 관한 것도 언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심화되면서 각종 만성질환과 복합질환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장애 상태로까지 충분히 연결될 수 있고 그 장애 상태는 나중에 또 간병 상태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유장애와 관련된 보장도 10분 우리 고객들한테 충분히 니즈완기를 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들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임보장과 관련해서 선택적인 특정 니즈에 맞게끔 보장으로서 선별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자, 재산적 손해와 관련된 부분도 운전자 보장, 주택 화재 보장, 배상 책임 보장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으로 우리 고객들한테 니즈 환기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보장 내용 중에 운전자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운전자 보장은 운전자 보험으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단품으로도 갈 수 있고 종합보험 안에서 우리가 결합돼서 상품 제한으로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운전자 보장의 세 가지 핵심 단문은 뭐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가해자 중심에서 사망pension이 12대 중과실을 일으키게 될 경우에, 위배하게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 형사적 합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운전자 보장에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반드시 가입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객분들에게 재산 1호 목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대부분 다들 주택, 내 집을 얘기하십니다. 평생을 걸쳐서 만들어 온 내 집, 소중한 내 집이 한순간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돼서 혹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에게까지 재산적 손실을 끼치게 될 경우 피해 보상까지 해줘야 되는 억울함, 당혹스러움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주택 화재 보장이죠. 내가 갖고 있는 보장 내용 중에 주택 화재가 없다고 한다면 주택 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 주택 화재보험이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보장 금액이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보장 금액을 키워야 됩니다. 최소한 주택 화재 보장과 관련해서는 내 집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해서 충분히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생활이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사람들 간의 일상생활의 갈등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과거에 우리가 온정주의가 있었던 과거의 시절에서는요. 그냥 얼굴 붉히고 끝나는 정도로 우리가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에 대한 합리적 혹은 정당한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금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의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도의적이 아닌 법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이 또 효자 노릇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와 여러 가지 과실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 줄 수 있는 보험금이 지급 가능한 배상 책임 보험 보장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고 고객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는 컨설턴트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종합적으로 우리 고객들에게 컨설팅 제안하셔야 되는 상품 솔루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종신보험 같은 또 통합보험 같은 건강종합보험과 같은 그런 상품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고객들은 누구나 다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입해 있는 보험 중에서 빠져있는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틈새 니즈를 공략할 수 있는 선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단품 인보험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객들의 보장의 니즈에 부합돼서 니즈에 맞는 보장을 선별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 분들께서 상품과 니즈에 부합된 약관상의 보장 내용까지 다 숙지하셔서 우리 고객들을 알고 완벽한 위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노력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